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일단 첫 번째로 집합인데, 이 집합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일단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알았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래. 알았지? 그럼 5보다 작은 자연수가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1, 2, 3, 4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수의 모임. 자연수의 모임이라 그랬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이런 것들은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의 모임이래. 그렇지? 그럼 노래를 잘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서는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저쪽 가서는 또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잘한다라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집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 하나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일이 지금이 8월이니까 7월이니까 생일이 7월인 우리 학원 수강생의 모임이래. 자, 선생님이 학생들 생일을 몰라서 그러는데 생일이 7월인 애가 당연히 없을 수도 있겠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몇 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고. 학원에 애들이 없으니까 뭐 더 이상 하는 거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세 명이다, 네 명이다, 7월이니까 8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알았지? 우리 주민등록상에 또는 다 주민등록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냥 뭐다?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야. 원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집합을 구성하는 개개의 대상. 그렇지? 개개의 대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래. 그렇지? 자연수의 모임이면 뭐가 있었니? 1, 2, 3, 4 이렇게 몇 개가 있었지? 4개가 있었단 말이야. 알았지?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의 뭐다?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1, 2, 3, 4만 요 4개만, 다른 건 안 돼. 알았지? 요 4개만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뭐다? 모임의 원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수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대문자로 나타내는데, A라고 표현한다면, 알았지? 1은 A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2도 A의 원소다. 3도 A의 원소다. 그 다음에 4도 A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가 1, 2, 3, 4밖에 없었잖아. 그럼 이 4개만 얘 이 기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5 같은 경우는 어때? 저기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래서 원소라는 거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대상. 알았지? 걔네들을 우리는 원소라 그러고 이 표시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읽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는 A에 뭐 한다?
A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 알았지? 얘네들은 A에 뭐한다?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1, 2, 3, 4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다? 원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 그러고, 알았지? 그 대개의 대상만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만 이 표시 원소 기호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속한다라는 말은 원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자고. 자, 그러면 이제 집합도 배웠고 원소도 배웠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 집합의 표현법이야.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일단 뭐가 있냐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 알았지? 이 원소의 나열법은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 그러면 뭐가 있었지? 1, 2, 3, 4가 있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1, 2, 3, 4를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 그래. 알았지? 다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에는 1, 2, 3, 4 모든 구성원들을 다 봤더니 1, 2, 3, 4가 있었잖아. 그럼 1, 2, 3, 4를 차례대로 써. 알았지? 그리고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알았지? 원소의 나열법으로 우리는 그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얘기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원소의 나열법이라 그래. 알았지? 원소의 나열법이라 그러고 이제 뭐 이 집합을 만약에 이름을 그냥 A라고 한다면 A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 2, 3, 4만 특별하게 우리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를 직접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원소의 나열법이라 그래.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집합을 표현해. 알았지? 그래서 이 집합을 A라 그런다면 구성원이 뭐였지? 1, 2, 3, 4였단 말이야. 그러면 1, 2, 3, 4를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제일 어려워. 얘가 조건 제시법이야. 그렇지? 자, 조건 제시법인데 얘는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함축적으로 쭉 함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함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첫 번째로 저걸 보면 x바. 알았지?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다는 뭐라면 x의 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항상 조건 제시식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다가 뭘 쓰고 조건을 쓰고, 알았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를,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쌤이 조금 어렵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px 바 qx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걸 읽는 법만 알면 돼. 요건 무슨 얘기냐면 항상 오른쪽에는 조건을 쓰는 거야. 얘는 조건이야. 그렇지? 그래서 조건 qx를 조건으로 하는, 반대로 쓰자. 얘는 qx를 이 문장인데 이 문장을 조건으로 하는 거야. 조건으로 하는 px를 원소로 하는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다시 항상 표현이 어떤 표현이 돼 있냐면 주로 이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될 거야. px 바 q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qx는 뭐라고? 조건이고 실질적으로는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란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집합이라는 표현 방법을 몰랐을 때 5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 집합을 A라고 하고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뭐하는 5보다 작다게 됐으니까 5보다 작은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에서부터 5 사이인데 X의 범위가 이런데 X는 뭐래? 자연수래. 그럼 여기가 1, 2, 3,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이게 지금 뭐였어? X였단 말이야. 근데 이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이 자체가 그냥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원소의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그냥 간단하게 1, 2, 3, 4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똑같은 모양인데 자, B라는 집합을 써볼게, 쌤이. 자, E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1에서부터 X는 5 사이에 X는 자연수래. 자, 조건은 똑같아. 1에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1, 2, 3, 4잖아. 근데 X가 이렇다는 얘기지, X가. 근데 얘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아니라 E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를 원소의 나열법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는 2배를 해야 되니까 2, 4, 6, 8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항상 폼이 PX바 QX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알았지? 여기는 뭐가 오는 거고 조건이 오는 거고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이래. 알았지? 근데 B라는 집합은 X 플러스 Y 바. 근데 X는 A의 원소이고 Y도 A의 원소이래. 자, 이러한 집합이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조건이지. X는 누구의 원소고 A의 원소고 Y도 누구의 원소래? A의 원소래. 그럼 얘도 1, 2, 3이고 얘도 1, 2, 3이 가능한 거지. 근데 두 개를 뭐해서? 더해서 원소로 하는 집합을 구하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얘를 원소의 나열법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 X가 1일 때 Y가 1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더하면 2가 되는 거고 2라고 얘가 2일 수도 있으니까 더하면 3일 거고 1이고 4니까 4일 거고 2하고 1이니까 3인데 절대 원소의 나열법으로 쓸 때는 원소를 두 번 쓰지를 않아. 알았지? 그리고 크기 순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 4 나왔고 그 다음에 5 나오고 6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들을 뭐하면 더하면 X도 A의 원소, Y도 A의 원소인데 두 개를 더해서 원소의 집합을 나타내래. 그러면 우리는 1과 2를 더하면 2와 2를 더하면 3과 3을 더하면 2, 4, 6이 나올 텐데 요거 더하면 3이고 요거 더하면 4고 요거 더하면 5고 알았지? 쭉 다 나오니까 2, 3, 4, 5, 6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원소의 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조건제시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자고 알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야.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유한 집합. 두 번째는 무한 집합이라는 게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공집합. 자, 이 세 개의 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방법이야. 알았지? 그럼 유한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가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소가 유한계인 거야.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무유한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무한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무한계야. 무수히 많은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없는 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은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원소가 없으니까 집합을 표현할 때 원소의 나열법을 쓰면 원소가 없으니까 그냥 뭐만 쓰면 돼. 중괄호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알았지? 또는 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돼. 알았지? 이렇게 원소가 없는 거라든가 요 기호로 돼 있으면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만약에 이거 애들 실수 많이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이 집합에는 원소가 얘가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둘이 섞으면 안 돼.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원소의 나열법으로 쓰면 1, 2, 3, 4, 5래. 알았지? 그러면 얘는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유한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 알았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란 얘기니까 우리는 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NA는 5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NA라는 건 얘는 집합, 반드시 여기 집합이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야. 알았지? 원소의 개수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NA라고 표현하는 거고, 원소가 5개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리고 이 5개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방법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자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자, 이번에는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자, 일단 부분 집합인데, 자, 부분 집합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집합 X가 A의 원소야. 알았지?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X가 A의 원소래. 근데 그 X가 또 다시 B의 원소가 되더래. 알았지? 근데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올이라는 게 이게 모든을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모든 X가, 알았지? 어떤 X든 모든 X든 그 X가 A의 원소인데, 알았지? 그 X가 반드시 또 누구의 원소가 되더래? B의 원소가 되더래. 알았지?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라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지금 A라는 집합이 1, 2, 3이야. B라는 집합이 1, 2, 3, 4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1이 A의 원소였잖아. 근데 그 1이 또 누구의 원소야? B의 원소가 되는 거지. 2가 A의 원소였는데 2는 또 누구의 원소인 거야? B의 원소인 거지. 3이 A의 원소였는데 그 3도 누구의 원소야? B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여기 있는 B의 집합에 다 원소가 되기에 다 원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이렇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놓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A의 원소야. 알았지? A의 원소인데 그 X가 또 다시 누구의 원소가 되더란 얘기야? B의 원소가 되더래. 그럼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야. 그런데 B가 만약에 1, 2, 4, 5, 6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1이 있는데 여기에도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기 2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 3이 있는데 여기는 3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경우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일단 부분집합이라는 거 정의 자체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두자고. 알았지?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자, 다시 봐봐 얘들아. x가 a의 원소이면 그 x가 또 b의 원소가 되더래. 알았지? 이럴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부분집합을 우리가 직접 구해보려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a라는 집합이 지금 1, 2, 3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일단은 1이 있어. 2가 있어. 그 다음에 3이 있어. 그 다음에 1, 2가 있어. 그 다음에 1, 3이 있어. 그 다음에 1, 2, 3이 있어.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그럼 얘는 A가 지금 뭐라면 1, 2, 3이었어. 그렇지?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나? 1이 여기 있는데 1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여기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2가 있는데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보면 얘도 부분집합이 될 거고 얘도 부분집합이 될 거고 얘도 부분집합이 될 거고 얘도 부분집합이 될 거란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A가 1, 2, 3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원소가 3개인 그런 집합 A가 있는데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원소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자, 하나도 끄집어내지 마. 알았지? 자, 다시. 첫 번째는 뭘 생각한다? 원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집합에다가 이제 넣는 건데 어차피 부분 집합이야. 얘도 부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 2, 3이라는 원소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뽑지 마.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집합 기호에 원소를 하나도 안 넣은 거고 이번엔 이제 한 개만 넣어.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하나만 넣는 거지. 이번엔 2개를 넣어. 그럼 1, 2, 1, 3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잠깐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알았지?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A의 부분집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럼 A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다 구해보려면 일단 집합 기호에다가 알았지?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도 뽑지 마. 하나도 넣지 마. 알았지? 그러면 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개만 넣어. 그럼 1 아니면 2 아니면 뭐가 들어가겠어? 3 이렇게 들어가겠지. 2개만 넣어. 그럼 어때? 1, 2, 1, 3, 2, 3 이렇게 되겠지. 3개를 다 넣어. 그러면 1, 2, 3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 몇 개 있나 봐봐 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우리는 이 집합의 뭐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이상이 없어. 이거의 부분집합은 얘네들이 유일하다는 얘기야. 요만큼이. 무슨 말 이해됐니? 그래서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일단 첫 번째로 중괄호 안에 원소를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를 하나도 안 집어였던가 또는 한 개를 집어였던가 2개 집어였던가 3개 집어이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뭘 구한다? 부분집합을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들아. 부분집합을 구해봤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자.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았지?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공집합은 일단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A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돼. 알았지? 항상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잘 봐봐 얘들아. 지금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원소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지금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몇 개 있었지? 세 개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만들어지는 거라면 2의 3승계가 만들어져. 실제로 8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라면 2의 몇 승? 원소의 개수 승을 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좀 연습을 좀 해두자. 자, 세 번째로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 나가자. 그러면 첫 번째 뭘 구하라 그랬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알았지?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원소가 몇 개니까 8개니까 2의 8승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둬야 돼. 다 외워둬야 돼. 자, 이거의 부분집합은 2의 8승계가 있는데 그 중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대. 그렇지? 자, 이거의 부분집합이 지금 이만큼 있는 거지. 그 중에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게 몇 개냐 물어봤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게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이야 얘들아. 이걸 이용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1과 2를 빼. 그리고 나머지 요거의 부분집합을 구해보는 거야. 알았지? 요거의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1과 2를 뭐 하자는 얘기야. 거기다가 집어이면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요거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2의 8 빼기 반드시 포함하는 걸 빼서 2의 몇 승계다? 6승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1, 3,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1, 3, 5니까 요거랑 요거를 포함하지 않는 게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포함하지 않는 게. 그럼 1, 3, 5를 빼고 나머지만 봐 얘들아. 나머지만 보면 몇 개 있는 거야.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겠지. 이해됐지? 얘를 빼고 우리는 2에 뭐 8 빼기 3 하면 2의 몇 승계가 되는 거? 5승계가 되겠지. 그럼 봐봐. 얘랑 얘를 빼고 우리가 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빼 일단.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에 뭘 구하는 거야? 부분집합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원소가 몇 개니까? 5개니까 부분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2의 5승계가 되겠지. 원소가 5개니까. 그럼 거기다 1, 3, 5를 뭐 하면 돼? 집어넣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3, 5를 절대 포함하는 게 하나도 없을 거란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걔네들을 빼고, 알았지? 나머지 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고 3과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알았지?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반드시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네 개를 뺀 나머지 걸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1, 2는 뭐하고 집어넣고 3, 4는 집어넣지 않으면 되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2에 뭐 8 빼기 2 빼기 2에서 2의 몇 승계다? 4승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5번째로 진부분 집합이, 알았지? 자,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진부분 집합이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당연히 부분 집합이 몇 개 있었는데 2의 8승계가 있었잖아. 거기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빼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진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A의 부분 집합들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래. 알았지? 자, A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원소들의 뭘 구하래? 다 총합을 구하래. 알았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얘들아.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 A가 이거였는데 이거의 부분 집합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8개가 나왔잖아. 근데 이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얘는 원소가 없으니까 그냥 0일 거고, 얘는 뭘 거고 1일 거고, 얘는 2일 거고, 얘는 3일 거고, 얘도 3일 거고, 얘는 4일 거고, 얘는 5일 거고, 얘는 6일 거 아니야. 부분 집합들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들의 또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또 다 더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다 더하면 요거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여기까지 하니까 12가 되는 거고, 12에다가 12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다 더하면 24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A의 모든 집합들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얘들아. 잘 봐봐. 이거의 부분 집합이 몇 개 있었냐면 2의 8승계가 있었어. 맞니? 그 중에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게 몇 개냐 물어보면 2의 몇 승계겠어, 얘들아? 7승계가 있겠지. 다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생각을 갖자는 얘기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보면 이게 몇 개가 될 거냐면 2의 7승계가 될 거야. 알았지? 그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3, 4, 5, 6, 7, 8 얘네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을 구해보면 개수를 구해보면 얘도 몇 개? 2의 7승계,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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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7승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상상을 해봐, 얘들아. 이걸 다 더하면 2의 8승계가 될 거야. 이걸 다 더하면, 알았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지금 이만큼이. 자, 다시 A의 부분 집합들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을 반드시,
A라는 집합이 뭐로 돼 있었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8승계가 생기겠지. 그 중에 이 2의 8승계 중에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7승계가 있어. 그럼 거기서 2를 다 끄집어내봐 얘들아. 그럼 1이 몇 번 더해지는 거야? 2의 7승분 더해지는 거겠지. 그러면 다시 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도 몇 개 있냐면 2의 7승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2만 다 끄집어내. 그럼 2는 결국 몇 번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2의 7승분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다 몇 번씩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2의 7승분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하래? 다 더하라 그랬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냐면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왜 그러면 1도 몇 번 나오고 2의 7승번 나오고 2도 2의 7승번 나오고 3도 2의 7승번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부분 집합들의 원소들의 총합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게 좀 이해 안 되면 요건 좀 개별적으로 좀 물어봐.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분 집합까지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본 거야, 쌤이. 자, 요런 거 잘 봐, 얘들아. 자, 지금 요 모양을 읽어보면 이게 뭐니, 얘들아. X라는 집합은 A를 반드시 포함을 한대. 그리고 B에 뭐 한대? 포함이 된대. 알았지? 그럼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라면 X는 알았지? X 이걸 만족하는 X라는 집합은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이야. 알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